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건강 소울 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 원장님 지금 그간에 5.18 관련해서 예. 21대 국회에서 폐매 금지법을 만들겠다. 예. 또 가짜 유공자 등 5.18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 의혹 제기에 대해서 예. 또 그걸 뭐 그냥 두지 않겠다. 예. 또 올 1월 달에는 5.18 공법단체 법이 통과되어서 공법단체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문흥식이라는 조폭 출신이 지금 4대 5.18 단체, 뭐 크게는 3대라고 이야기하죠. 3대 들어가죠. 그 안에 지금 들어가는 단체의 장이 됐는데 이제 주요 정치 행사 5.18 기념식 등에도 역할을 하고 주요 정치인 옆에서 사진도 찍고 또 그 국민의 동당의 국회의원들이 광주 가면 또 그 사람 앞에 머리도 조아리고 사과도 하고 했는데 조폭 출신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2017년에야 비로소 인후보정, 즉 말에 의한 유공자가 됐는데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렇죠. 그런데 그자가 사실상 밤에는 광주를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어두운 세계, 그 재개발이다. 이런데 다관여 철거. 신양 5.18 행동대장 출신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신양이라는 부분이 신양 파크 호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예, 지금 광주시가 지금 영업 쉬고 있는데 300억에 사서 뭐 공원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신양 파크 호텔 때문에 신양 5.18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이 철거 같은데 관여하는데 원래 이게 재개발 사업에는 조폭들이 그렇죠. 관여를 하고 지방일수록 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철거부터 시작해서 공사, 회사, 하청, 뭐 3청 등에 다 관여해서 뜯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도 그러고 이탈리아에도 그러고 영국도 그러고 그러더만요. 이런 업종에는. 그런데 이번에 그 워낙 3층으로 내려가가 돈이 단가가 깎아져가.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의 한 소리든가 뭐 백소리 회사의 사장이 직접 이 포크레인을 하다가 건물을 이제 쓰러뜨린 거죠. 그렇죠. 그 양쪽에서 철근 줄로 이렇게 보호하게 된 부분들마저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그냥 가림막만 있다가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는데, 근데 이제 드러난 게 사실 이게 1월 달부터 광주 사회나 저 보훈처 앞에서는 시끄러웠더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공법 단체가 된다라는 거는 그렇죠. 광복회나 상위 군경회 같은 단체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뭐 20억씩 이렇게 받게 되고 또 각종 뭐 이 사업들 그렇죠. 그런 데가 보면 뭐 정부 관계 기관에서 사업들을 따오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1월 달부터 막 그런 계약을 맺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단체 내부에서 또 다른 단체에서 이 사람이 조폭이다 해가지고 가짜 유공자다. 이 사람은 이건 인정을 하면 안 된다고 내분이 벌어지고 집회가 있고 시끄러웠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광주처럼 좁은 도시에서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이 조폭 출신인지 다 알죠. 다 알죠. 지역 사회에서는 이름만 되면 학교부터 동창들이 다 있고 다 알고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도 대충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80년인데 광주가 80년으로부터 그게 몇 년? 2017년이면 37년이 경과해가지고 부상자. 그러니까 어떻게 인후보증으로 국가유공자가 됐어요.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라는 말이 동의합니다. 저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실제로 그때 당시 저도 시위에 참여도 했고 가슴을 아프게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조폭이 부상자 구속회 회장이 될 수 있는지, 그 회장이 되기 전에 이미 자정작용으로 그런 사람들을 퇴출시켜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말입니다. 회장까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단체들 내부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가짜 유공자를 늘리는데 5.18 관련 단체들이 침묵했던 게 아니냐. 자기들끼리는 그런 부분들을 검증해서 서로 얼마든지 진짜 유공자 외에는 이렇게 한정해야 그 5.18 정신도 그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중이 떠중이가 돼갖고 지금 유공자가 뭐 수천 명이라며요.
저 이해를 못하겠, 숫자 듣고 이해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은 5.18을 폄훼하면 형법으로 다스리겠다? 이런 법을 만든 자체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별의별 그 음모론도 나오고 그런 거는 당연한데 그게 자연작용으로 걸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화가 난다고 그 폄훼 발언을 했다, 음모론을 발언했다, 그걸 가지고 징역을 보내야 된다, 이런 식의 법을 만드는 것 자체는 국민의 그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억압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5.18 정신과 반대되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5.18 정신과 반대로 오히려 전체주의화 시켜 나가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그 시민들의 입맞기 방식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5.18 정신에 위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18 단체가 스스로 5.18 정신을 폄훼했을 때 그것도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자, 단체들끼리 문형식이 저렇게 조폭인 줄 진작 알고 있었으면서. 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공법화가 되고, 네. 이게 솔직히 말하면 먹을 거리가 늘어나니까. 이권이 늘어나니까 네. 그제서 그게 이제 터져 나오는 내분으로서 저의 조폭이다. 네. 왜 조폭이 이걸 앞장서서 설치느냐. 네. 문흥식이 천하에 죽일 놈입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그런 문흥식에 침묵하고 문흥식이 가짜 유공자 등록을 하고 구속 부상자에 네. 들어가서 회원이 되고 네. 그리고 회장에 출마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다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흥식이라는 작자가 얼마나 이 조폭인데다가 또 5.18 구속 부상자의 회장 이 타이틀 들고 또 대통령 옆에 서 있고 뭐 유명한 정치인들과 같이 손잡고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철거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재개발 조합장은 각서 썼다는 거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합장 위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철거만 관계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갖다가 평당 수천만 원짜리를 광주에 새로 짓는데 학동지역이라는 데를 개발해가 동구청 사나 이걸 뒤에서 다 주무르는 데가 이 사람이. 그래서 오늘 그렇죠. 경찰이 현대산업개발도 압수수색 들어가고 네. 어제는 동구청 광주시청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5.18 단체장이니까 광주에서 3개밖에 없는 공식적인 단체장이니까 그 지역사회에 이런 뭐 자치단체장이든 그렇죠. 지역사회의 국회의원이든 지역사회의 지방의원이든 경찰이든 누가 이 사람을 함부로 건들 수가 있겠어요? 아, 그렇죠. 전혀 그게 이제 성역화의 문제죠. 성역화가 되니까 언터처블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이런 구조를 알고 일부러 아마도 그 회장 될 때도 일부러 협박 그다음에 뇌물 이런 걸로 매유를 했겠죠. 해가지고 회장이 됐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미 작년부터 시끄러워지기 시작해가 올해 1월 달에 시끄럽고 계속 그랬고 올해 5.18 행사장에는 이 사람이 들어가겠다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이 사람 때문에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또 서울의 보훈처 앞에서도 또 몸싸움이 벌어지고 광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100일째 농성도 하고 있대요. 100일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5.18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그냥 지역사회에서 조금 나왔다가 사라지고 언론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가 만약에 이번에 이 건물이 쓰러져서 사람이 9명 죽지 않았으면 이 사실도 그냥 이러다가 또 넘어갔을 거예요. 묻혔을 거예요. 심지어 그 단체 이사회에서 제명됐다가도 다시 살아나가 또 많은 사람을 쫓아내버렸더만요. 그래서 미국 도망가기 직전 날 밤에서야 이미 지는 서울로 도망가려고 가 있을 때야 이 사람을 제명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5.18 단체들, 특히 구속 부상자에부터 나머지 단체들도 지금 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5.18 유공자 내부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우리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잡아내겠다 적극적으로. 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투명하게 가고 사업이나 이권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네. 이미 그분들요 국가 유공자가 되면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걸 공법 단체화를 해서 또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이 지저분한 일이 터져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인간 사는 세상에서 손대지 못하는 일은 하늘이 노해서 절로 심판받게 하는구나. 네. 이게 철가던 건물이 쓰러져서 지나가던 버스가 이렇게 돼서 사람이 저렇게 많이 숨지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낮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렇죠. 쓰러져도 또 왜 이쪽으로 그렇죠. 쓰러집니까? 저쪽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네. 네. 그 쓰러질 때 버스가 안 지나가고 아무도 안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확률이 더 높죠. 예, 그런데 또 이 사람이 9일날 사고가 발생했는데 13일날 오전 10시 반에 미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PCR 검사를 마쳤고 음성이라고 그 다음에 백신도 맞고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광주시청이든 광주의 경찰서든 광주의 국회의원이든 또 중앙에 뭐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무능식을 뒤에서 봐주고 네. 또 그와 여러 가지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을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분양권 로비도 많이 했을 텐데. 했다고 지금 예. 나오잖아요. 예, 분양권을 갖다 헐값으로 그 정치 뭐 공무원들에게 뿌렸다. 그러니까 지금 제 판단으로는 지금 광주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는 결국 그 덮기 하는 거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시민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 실제로는 검찰에서 수사를 나서야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 특수 전담하는 팀이 이걸 굉장히 전개 관계에 다 관련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7명이나 사상했으니까 중대 재난이라고 보고 네. 특수부가 개입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네. 경찰에. 네. 그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네. 경찰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흥식과의 유착 네. 관계를 의심받는 주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분양권에 생각합니다. 경찰이 관련돼 있다라는 지금 소문도 돌아다니고 네. 있어요. 자, 그렇게 보자면 결국은 이 아파트라는 부분을 가지고 조폭이 그 아파트 사업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네. 각가지 분야에 뜯어먹고 네. 또 이 사람이 1월 달에 위장회사 네. 하고 계약한 내용에 보면 네. 나주의 금성파출소 뭐 거기에 무장 항쟁의 중심지였다라는 거기를 무인 판매소로 만들어서 전국에 거기뿐만 아니라 파출소 지구대 200개가 비어 있는데 경찰에 그걸 전부 넘겨받아서 사업화하는 부분을 공법단체 착수 이후에 그러니까 수익 사업으로 그걸 또 이제 하겠다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위 군인들이 예전에 홍익회 철도 그 홍익회에서 그 김밥도 팔고 그다음에 또 달걀도 팔고 그러잖아요. 한전 폐 그 배낙기 그걸 넘겨받아서 또 팔면서 막대한 이권을 갖다가 남기고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5.18 단체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자정작용이 있는 모습을 보여서 시위도 하고 뭐 100일 동안 농성도 하고 하는 거 보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 보이는데 제 생각은 우리 5.18 관계자분들께서 이 폄훼하는 법 이거 폐지하는 쪽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성역화하는 거는 이거는 민주화 운동과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5.18 정신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역화하는 것 자체를 5.18 단체에서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자, 이준석이 이야기 좀 하겠는데 어제 이철이가 방문을 했는데 김부겸이도 갔고 최강욱이도 갔지만은 정부가 이준석을 너무 좋아가 하루에 총리 그리고 이 정무수석 그리고 위장 여당 대표까지 이렇게 간 거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봐요. 그렇죠. 뭐 어차피 이준석이가 당선되고 3시간도 되기 전에 문가리가 통화해서 역사에 남을 일이라 할 때부터 좀 조짐이 그렇죠. 근데 어제 말하는 꼬라지가 협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방역 협조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하고 그래서 딱 보니까 옛날에 70년대에 이
정권과 붙어먹은 낮에는 야당이고 밤에는 같이 요정에서 술 먹고 봉투 받는 그런 사쿠라 야당의 역할을 국민의 동당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형태가 어제 나누는 이야기나 그 모습에서 나타나고 아니나 다를까 그 수석 대변인이라는 여자는 당의 대변인을 추가로 뽑는데 거기에 뭐 심사위원으로요. 뭐고 이철이를 국민의힘 대변인 나는 국대다에 이철이가 심사위원으로 간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집권당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공격해야 되는 야당 그리고 거기에 제일 앞장서서 그 촌철살인의 말로 공격해야 될 대변인을 뽑는 자리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심사를 본다?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이게 특히 좀 보수에서 하도 언론들이 이준석을 띄우고 또 뭐 정권이 띄우고 이러니까 이제 보수에 있는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 상당수도 놀아나고 있는데 지금 대선이 이제 있는 9개월 남았는데 올 연말까지만 저자가 확실히 제가 죽을 쓰면 이제는 대선이 수습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그 이준석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경선이 그 대통령 선거 후보가 뽑히기 직전까지거든요. 뽑히기 전까지 지금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인데 그 사이에 이준석의 행태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더 유심히 봐야 될 시기는 언제냐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7월, 8월, 9월 3개월을 진짜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준석이 갑자기 뜨게 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현재 이제 이 하는 행태도 실제로 전형적으로 그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는 그 개헌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이준석이 되고 난 뒤에 완전히 그냥 그 정경련 앞잡이처럼 하더라고. 또 더 나아가서 안철수나 윤석열을 슬슬 배제하는 듯한 성향이 이제 나고 있고 그래서 밖에서 안철수하고 윤석열이가 중도 좌파까지 포함한 정당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참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문이 제일 좋아하는 쪽으로 지금 야당을 몰고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깨려고 목이 터져라 길거리에서 싸우고 붙고 있는데 방역을 협조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뭐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원장님이 보셨을 때 정치인 고위공무원 중에 지금 문가리 패거리 중에부터 여야에 코인 한눈 몇 명쯤 될 거라고 봅니까? 저는 그 코인 거래처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코인 거래소가 200개 정도 됐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는데 아무튼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거기에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코인 거래소가 좋은 거는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코인 복제해서 코인으로 뇌물을 주면 그렇죠. 형님 이거 갖고 가서 파세요. 돈 됩니다. 네. 이러면 정치인은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니까 네. 흔적이 안 남죠. 어쨌든 누군가 집요하게 죽이려고 마음먹지 않는 하에야 네. 남지 않을 거고. 그래서 그놈을 들고 있다가 경기 좋을 때 다 세탁해가 청소했겠죠. 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코인 했다고 말한 놈이 하나도 있습니까? 없죠. 이준석 빼놓고는 아무도 이야기 안 했죠. 그러니까 이준석만 내 코인 했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코인에서 땡겨서 돈 벌었다고. 근데 그 이준석이 지금 코인이 꺼져가는 시점에 대표가 된 게 타이밍이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적지만 이준석이 만약에 실제로 이번 이제 당대표가 되면서 향후 대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좀 그 아바타 역할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볼 때 제가 밤에 술을 많이 먹고 다니는 걸로 내가 그렇죠. 여야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도 대표 나올 때 여러 있기나 술 많이 먹고 입이 싼 놈이 내가 대선 가겠다고 방향을 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네, 봅니다. 약점이 많겠죠. 예, 네. 술자리에서 실수도 많이 했을 거고 그렇게 예. 술을 많이 마셨으면 예전에도 술자리 박근혜 때 엄종환이라고 예. 십상시라고 꼽히던 예. 검사하고 관계에서 청와대 그렇죠. 행정관입니까? 거기에서 텔레비 출연하게 좀 예. 도와주려고 해놓고 박근혜 비판하고 다닌다 해서 예. 한번 드러난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이미 3월 2일 날 그 민주당의 정경태입니까? 예. 그 의원하고도 뭐 술 먹었다고. 예, 이쪽하고도 그렇죠. 얼마나 자주 만났으면 뭐. 그렇죠. 형님 뭐 동생.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젊다고 사쿠라가 안 생기는 건 아니다. 전혀 아니죠. 사쿠라는 체질이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근데 이 정권이 지금 코인에 딱 하는 걸 보면 요 근래에 보니까 이제 무슨 컨설팅을 해준다면서 거래소마다 돌아다니면서 예. 그 금융 관련 기구들이 총동원되어서 이렇게 슬슬 하는데 그렇죠. 예. 지금 상패가 갑자기 이루어지고 상패를 해봤자 저끼리 정한 거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법원에서도 상패를 마음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판결해주고 네. 그 다음에 유의 종목을 무더기로 이렇게 지정해주고 이러는 걸 보면 네. 이제 코인을 살살살살 이제 이 죽여가 네. 이제 무게를 이렇게 줄이면서 네. 이제 탈출하는 출구 전략으로 들어간 게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출구 전략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하루에 거래 대금이 4분의 1로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인으로 돈을 벌려면 신규 자금이 계속 들어와서 거래 대금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거래 대금이 이렇게 4분의 1로 축소된 거는 이제 얼마 소수의 코인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게 되는 과정을 밟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 최근까지 김치 코인,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코인으로 인한 사기 사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무튼 피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는 소프트 랜딩 시키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야금야금 보도도 크게 뭐 단속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안 하면 네, 살살 하는 거죠, 조용히 이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방식이 될 수 있게끔 해 나가고 있어요.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혼란상이 가중되고 있는데 최재형 감사 원장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그 일화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고 실제로 이번에 감사원 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셨잖아요. 예. 이런 분이 그 나라에는 큰 어른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선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나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정치판이 그 최재형 감사원장님 같은 인격자가 정치판을 감당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뜻을 가지고 결단을 하면 한번 해볼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제 이 탈진보 중도를 안겠다. 예. 안철수하고 예. 둘이 이제 합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현재 이준석이 자꾸 견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 들어가는 상황이 용이치 않게 흐름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섣불리 국민의힘 들어갔다가 이 경선에서 낙마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 들어가는 걸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지지율 가지고 이렇게 우대받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준석이 견제 모드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랑 합쳐서 나중에 세를 부린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쪽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국은 그 윤석열 지금 저는 이제 윤석열 주변에 사람들이 정치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서포트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윤석열한테 좋지 않은 이야기는 자꾸 이렇게 간보기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본인이 가능하면 본인의 육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은데 이야기를 하는 게 낫죠. 대변인을 통해서 지금 벌써 대변인을 통해서만 이야기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간철수가 되었듯이 윤석열이 간석열로 성이 바뀌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도 네.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네. 자, 오늘 원장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